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오면서 쓰러질 것 같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면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상황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저혈당이 오거나 단순히 일어서면서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까지. 원인은 정말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아요. 당신은 혼자이고 쓰러져 있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당황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들을 알고 계신다면 혼자 있어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단계는 정말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의학적 지식이 없으셔도 되고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오직 침착함과 올바른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마지막 단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실제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절대 급하게 일어서려 하지 마세요. 쓰러진 후에 가장 위험한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급하게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당황한 상태에서 급하게 몸을 일으키면 뇌로 가는 혈류가 더욱 부족해져서 다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심하게 다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쓰러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의식을 되찾으시는 거예요. 몸의 감각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 다쳤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예요. 62세 김영애 씨가 겪은 일이에요. 어느 아침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본능적으로 일어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예전에 본 건강 프로그램이 떠오르신 거예요. 쓰러지면 바로 일어서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그대로 누워서 몇 분을 기다리셨거든요. 그 덕분에 뇌진탕 없이 안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었어요. 바닥이 차갑다고 해서 억지로 움직이려 하지 마세요. 추위보다는 다시 쓰러지는 위험이 훨씬 크거든요. 지금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의식이 돌아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바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올리는 거예요. 벽에 기대서 다리를 올리거나 소파나 의자에 다리를 올려놓으세요.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베개나 쿠션, 심지어 옷가지라도 발밑에 받쳐서 조금이라도 높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과 뇌로 돌아가서 혈압을 올리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자세를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유지해 주세요. 급하게 자세를 바꾸지 말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74세 박철수 씨는 정원에서 쓰러지신 후에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근처에 있던 화분 받침대에 다리를 올리고 누워 계셨더니 점점 어지러움이 사라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높이 차이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 번째, 즉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탈수는 쓰러지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예요. 특히 여름철이나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갑자기 많은 양을 마시면 안 돼요.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면서 몸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구토가 날 것 같거나 더 어지럽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연락하셔야 해요. 만약에 물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다면 절대 무리해서 가져오려 하지 마세요. 침을 삼키는 것만으로도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입안이 마른 상태를 완화하고 삼키는 동작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네 번째, 응급연락처에 즉시 전화하세요. 몸이 조금 안정되었다고 느끼시더라도 혼자 있을 때 쓰러졌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알려야 해요. 상황이 다시 악화될 수 있거든요. 먼저 119에 전화하세요. 증상이 좋아졌어도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해요. 그 다음에 가족이나 친구, 이웃분들에게 연락해서 와달라고 부탁하세요. 전화할 때는 스피커폰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으면 자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갑자기 다시 어지러워졌을 때 대응하기 어려워요.
68세 이순자 씨는 부엌에서 쓰러지신 후에 이 방법을 실천하셨어요. 응급실에서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혼자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날 밤에 다시 쓰러졌을 수도 있었거든요. 5번째,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의식을 회복했다고 해서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먼저 넘어질 수 있는 물건들을 치워주세요. 바닥에 있는 슬리퍼, 전선, 러그 같은 것들을 정리하거나 피해서 이동하세요. 화장실이나 계단 근처에 있다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가능하다면 휴대폰을 항상 손에 닿는 곳에 두세요. 만약에 다시 쓰러진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또 조명을 충분히 밝게 해주세요. 어둠 속에서는 균형 감각이 더더욱 떨어질 수 있고 넘어질 위험이 높아져요. 6번째, 천천히 단계적으로 움직이세요. 이제 조심스럽게 움직일 시간이에요. 하지만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각 단계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몸의 반응을 확인하셔야 해요. 먼저 옆으로 돌아 놓으세요.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어지럽지 않다면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면서 상체를 일으켜 보세요. 또 1분에서 2분 기다려보시고요. 괜찮다면 앉은 자세로 바꿔보세요. 앉은 상태에서 최소한 5분은 기다리세요. 이때 심호흡을 하면서 몸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어지럽거나 메스꺼우면 다시 누워서 더 오래 기다리세요. 마지막으로 천천히 일어서세요. 일어선 후에도 벽이나 가구를 붙잡고 있으면서 몸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79세 정말순 할머니께서는 이 방법으로 안전하게 회복하셨어요.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천천히 하니까 다시 쓰러지지 않더라고요. 급한 마음을 참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7번째,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세요. 응급 상황을 넘긴 후에는 왜 쓰러졌는지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가장 흔한 원인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셨나요? 식사를 거르거나 혈당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갑자기 일어서거나 자세를 바꾸지 않으셨나요?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 심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정보들을 메모해 두셨다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정확히 전달해 주세요. 이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돼요. 또 집 안 곳곳에 응급용품을 비치해 두세요. 물병, 당분이 있는 사탕이나 음료, 그리고 항상 충전된 휴대폰이 있어야 해요. 마지막 당부. 혼자 있을 때 쓰러지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경험이에요. 하지만 이 7가지 단계를 기억하신다면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움직이세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추가 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